안녕하세요. 28차 시 속도와 가속도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와 가속도라는 파트는 사실 여러분들이 수학 2에서 미분의 마지막 단원에서 한번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우리가 미적분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복습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2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요. 여러분들이 한 방향,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의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분석할 때 사용하던 개념이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어떠한 점 P가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 점이 시간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점의 좌표를 XT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시간에 따른 거니까 시간 변수를 t라고 설정을 하고 그 위치를 xt 이렇게 시간에 따른 함수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위치 함수가 xt다 라는 게 만약에 주어졌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속도랑 가속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량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뭐 1초당 예를 들어서 거리가 위치가 2만큼 변했어요. 그리고 1초당 위치가 3만큼 변했어요. 그러면 2만큼 변한 것과 3만큼 변한 것 중에서 뭐가 더 빠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당연히 3만큼 변한 게 더 빠르다 라고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시겠죠. 왜냐하면 1초라는 동일한 시간 내에 더 많은 위치가 변했으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속도가 빠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그것은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변했는가, 위치가 변했나, 이거를 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량을 우리는 속도라고 부르게 되고요. 영어로는 velocity의 앞자를 따서 VT 이렇게 부르는 편입니다. 자, 근데 어떤 것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 우리 수학에서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더라? 변화량? 미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하죠. 특히 순간적인 변화 같은 경우에는 순간 변화율, 이것은 미분 계수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인 변화를 구할 때는 미분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위치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 말은 위치를 미분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VT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방법은 위치 함수를 미분함으로써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게 된다면 가속도는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변했는가, 즉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속도는 이제 AT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얘는 결과적으로 속도를 미분한 결과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미적분 개념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미적분에서는 이계도 함수라고 하는 걸 배웠죠. 그러면 위치 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가속도를 구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분했던 속도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니까 도함수의 도함수,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x+t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개념이고요. 우리는 가끔씩 이제 속도라고 하는 건 사실상 어느 방향으로 변했는지도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 둘 다 고려하는 값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향은 상관없이 그냥 얼마만큼 빠르게 변했나 이것만 궁금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크기만 관심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속도의 크기를 우리는 한글로 속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크기가 궁금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쵸? 그냥 우리는 이제 속도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부호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죠.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방향을 부호로 표시를 했었는데 크기만 중요하니까 이 부호를 그냥 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 싶을 때는 절대값을 붙여서 부호를 떼주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절대값 x'(t) 이렇게 해서 속력을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속도 또한 방향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우리는 크기만 구하고 싶을 때 절대값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가속력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가속력이라는 표현 없어요. 가속도의 크기 이렇게 그냥 정말 순수하게 부릅니다. 가속도의 크기.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x 더블 프라임 t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방법으로 계산하게 된다. 자, 요게 수직선상에서의 운동입니다. 요거에 관한 문제 한번 같이 해결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요 내용 일단은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미치 X가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도 수직선 위라고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위치를 지금 시간에 대한 함수로서 표현을 해줬고요. 그때 뭐 3분의 파이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까 그렸던 그 그림 그대로 한번 선생님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속도와 가속도 문제 풀 때 항상 아까 보았던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칠했던 요 그림을 그대로 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흐름이 항상 유사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위치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sin t 더하기 2분의 1t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우리는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고 싶다. 그럼 위치에서 속도를 구할 때 속도는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량이었으니까 뭐 해야 된다? 변화량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해 줘야 된다. 자, 그러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니까 코사인 t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속도도 구해야 되죠. 한 번 더 뭐 한다? 미분한다. 왜냐? 가속도가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그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sin t라는 함수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t가 3분의 파일 때가 궁금하니까 두 함수에다가 t는 3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속도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1, 즉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고요. 가속도는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직선상에서의 물체 운동인데요. 보시면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미적분 문제에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이건 그냥 개념 복습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는 건 뭐냐? 평면 위에서의 운동으로 확장시킨 것을 다루게 됩니다. 요거부터는 이제 미적분의 오리지널 내용이에요. 자, 이제 평면 위에서의 운동을 살펴볼 건데요. 보시면 이제 아까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위치를 표현했던 것처럼 평면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위치를 표현해낼 수 있겠죠. 근데 평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를 표현할 때는 결과적으로 점의 좌표로서 설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점의 좌표를 시간에 따라서 각각 표현을 할 때 x 좌표도 시간에 따라서 설정이 될 거고요. y 좌표도 시간에 따라서 설정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치 함수를 순서상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xt, yt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x좌표와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물체의 위치를 결정지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물체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평면상에서의 점의 좌표는 x성분과 y성분으로 모든 게 설명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점이 빠르게 변화하는 정도도 결과적으로 x좌표가 얼마만큼 빠르게 변화하는지 y좌표가 얼마만큼 빠르게 변화하는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성분의 빠르기는 우리가 이 x축상에서의 위치가 어떻게 찍혔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고, y축도 마찬가지겠죠. 자, 근데 이 말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평면상에서의 운동을 두 개의 수직선상에서의 운동으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빠르게 변했는지는 이 x좌표의 변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빠르게 변화했는지는 y축상의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아까 했던 요 과정 있죠? 요 과정을 x축 따로 y축 따로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도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빠르게 변화했는지, 즉 x축 방향에서의 속도, 그리고 y축 방향에서의 속도, 이렇게 두 개의 순서상으로 표현해낼 수가 있을 거고요. 결과적으로 위치를 미분해서 구해준다 라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가속도 또한 X성분, Y성분 따로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미분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가 이렇게 순서상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던 거 생각나세요? 우리는 속도의 크기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내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봤을 때 이제 우리는 사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속도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변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빠르기로 변했어요.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이 정도 빠르기로 변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평면상에서는 어떻게 변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이 대각선 방향으로 변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하에서 배우는 벡터의 개념인데요. 미적분에서는 사실 벡터라고 하는 것을 안 배웠다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교과서 설명상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속력은 뭐 이렇게 구한다라고 알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벡터의 개념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X축 방향으로 변하는 정도는 X'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Y축 방향으로 변한 건 Y'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길이는 가로가 X', 세로가 Y'인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게 된다면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사실 기하에서의 벡터의 개념에서 위치 벡터의 크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요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의 길이를 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요건 직사각형의 대각선 공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루트 X성분의 제곱 더하기 Y성분의 제곱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게 되고요. 가속도 또한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루트 X성분의 제곱 더하기 Y성분의 제곱 이렇게 구해주게 된다. 자, 이 속력과 가속도의 크기 개념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적분의 맨 마지막에서 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속력의 개념, 요 속력의 개념만큼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개념만 정리하고 계시면 사실 속도와 가속도 문제는 건져가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볼 건데요.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어디 위에서 움직인다 라는 거 알려주고 있고요. 위치가 x, y고 각각 t에 대한 함수로서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속도, 가속도를 구해라. 자, 그러면 한번 아까처럼 선생님이 그림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3t, t제곱 플러스 t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우리는 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위치를 미분해야 된다. 근데 미분은 어떻게 한다? X성분, Y성분 따로따로 미분한다. 그래서 X성분 미분하니까 3, Y성분 미분하니까 2t 플러스 1이죠. 이게 속도예요. 그래서 속도는 순서상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가속도를 구하고 싶다. 또 어떻게 한다? 또 미분한다. 그래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0,2구나 이렇게 파악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만약에 여기에서 속력을 구하라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요거는 사실상 가로가 3이고 세로가 2t 플러스 1인 이런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것 같으니까 피타고라스 공식, 다시 말하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x성분의 제곱 더하기 y성분의 제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속력을 구해줄 수 있겠고요. 가속도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 구해주게 되면 루트 x성분의 제곱 더하기 y성분의 제곱 해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모든 개념입니다. 개념 생각보다 적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요 내용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충분히 건져갈 수 있는 문제니까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내용 꼭 마스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발전 문제 해설 영상에서 뵙죠.